네, 뉴스 속 경제 이슈를 심층 분석하고 최신 고용 동향을 살피는 고용브리핑 365 시간입니다. 오늘도 김중배 기자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주요 대기업의 하반기 공채가 서서히 마무리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올해는 유난히 공채 시즌이 조용한 것 같죠. 그래서 오늘 이슈픽에서는 올해 하반기 공채 이모저모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네, 매년 하반기 공채가 시작이 되면 각 기업의 채용 유형이나 선호하는 인재상에 대한 이야기가 언론과 또 인터넷에서 쏟아졌는데 올해는 상대적으로 조금 조용했던 것 같아요. 이유가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얼마 전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의 한국경제연구원에서 300명 이상 매출액 상위 500대 기업을 대상으로 올해 대졸 신규 채용 여부를 조사했는데요. 그런데 구직자 입장에선 반갑지 않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슈픽에서도 여러 번 얘기했는데요. 예상대로 신규 채용 규모가 줄어든 겁니다. 설문에 참여한 기업 중에 올해 신입직과 경력직을 포함한 모든 신규 채용을 늘린다는 응답이 불과 17.5%에 머물렀습니다. 네, 채용 인원을 늘리겠다는 응답이 상당히 적었던 건데요. 이 정도 수준이라면 지난해와 대비를 했을 때 신규 채용 규모가 얼마나 줄어든 건가요? 네, 우선 신규 채용을 늘린다는 응답은 지난해보다 6.3%포인트가 감소한 것으로 조사가 됐는데요. 또 지난해 수준으로 채용 규모를 유지할 계획이라는 응답은 48.9%로 이 역시 지난해보다 2.7%포인트가 줄어든 수준입니다. 반면 올해 신규 채용을 줄인다는 기업은 33.6%였습니다. 그런데 지난해와 비교하면 응답률이 9%포인트나 증가한 수치라고 합니다. 그만큼 기업들이 신규 채용에 상당히 소극적으로 돌아섰다는 것을 뜻합니다. 더욱이 대졸 신입 직원의 채용 계획만을 놓고 따졌을 때도 상황이 비슷합니다. 지난해보다 대졸 신입 직원을 더 뽑겠다는 응답은 13.7%에 불과했습니다. 이 역시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 5.1%포인트가 줄어든 수준입니다. 반면 지난해보다 적게 뽑을 것이라는 응답은 7.5%포인트가 늘어난 31.3%로 나타났습니다. 55%는 지난해와 비슷할 것이라고 응답했습니다. 네, 지난해에는 정부의 일자리 정책에 부응하기 위해서 10대 그룹을 중심으로 기업들이 채용을 늘린 바 있잖아요. 이 때문에 고용시장에서 잠시나마 훈풍이 불었는데 불과 1년 사이에 채용 규모가 다시 축소가 된 거네요. 어떻게 된 건가요? 네, 역시 가장 큰 이유는 경기 악화를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47.7%가 그러한 응답을 보였습니다. 회사 내부의 상황의 어려움이라는 응답도 25%를 차지했는데요. 또 최저임금 인상 등과 같은 인건비 부담 증가도 15.9%의 응답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일본 수출 규제, 또 미중 무역 전쟁, 제조업 부진,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등 대내외적인 상황이 겹치면서 채용 계획을 축소시켰다는 그러한 설명인데요. 하지만 이 같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신규 채용을 늘리겠다는 기업도 또 나름의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미래의 인재를 확보하겠다 그런 목표인데요. 43.5%의 기업이 이렇게 응답했습니다. 또 회사가 속한 업종의 경기 상황 개선이라는 응답도 26.1%로 나타나긴 했습니다. 반면 근로시간 단축의 효과는 다소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근로시간 단축으로 부족한 인력 충원이라는 응답은 8.7%에 불과했던 겁니다. 지원 정책으로 인한 회복 기대의 응답률도 8.7%로 변하진 않았습니다. 네, 경기가 회복 기미를 보이지 않으니 여파가 일자리에서 그대로 드러난 건데요. 더욱이 올해는 대외적인 경제 상황의 여파를 맞으면서 이에 대한 영향이 주요한 원인으로도 작용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여기에 수시 채용이 증가한 것을 감안하면 공개 채용의 비율은 더욱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기업들이 채용의 비중을 공개 채용은 평균 35.6%, 수시 채용은 평균 63.3% 정도로 두었는데요. 더욱이 수시 채용 비율이 90% 이상인 기업도 29.2%나 있었습니다. 그만큼 수시 채용의 비중이 높다는 건데요. 실제로 연간 1만 명 안팎을 공개 채용으로 뽑아왔던 현대차 그룹은 신입 공채를 아예 폐지해버렸고 SK그룹 역시 내년 상반기부터 서서히 공채를 줄여 3년 안에는 폐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뿐만 아니라 수시와 공채 상관없이 채용이라는 바늘구멍을 뚫어도 넘어야 할 산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바로 42%의 기업이
인턴 사원 채용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는 건데요. 정규직 전환 가능 인턴 제도는 81.8%가 이미 도입을 한 상태라고 합니다. 네, 채용 규모는 줄어든 데다 공채도 줄었고 더욱이 인턴 사원 채용 제도까지 도입이 되고 있으니 그야말로 구직자들에게는 삼중고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이 때문에 올해 하반기 채용의 분위기가 어느 때보다 침체가 됐었던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특히 신입직 공채를 준비하는 이제 대학을 갓 졸업했거나 졸업 예정인 구직자에겐 이러한 대기업의 채용 방식이 더욱 어렵게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수시 채용이 확산된다. 이 말은 그때그때 사람을 뽑는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지만 해당 분야에 전문성을 갖고 있는 경력직을 우선적으로 뽑겠다는 그러한 의미로도 해석이 되는데요. 물론 준비된 인재라면 수시 채용도 이제 어렵지 않게 돌파할 수 있겠죠. 하지만 사내 문화 자체를 아예 접해보지 못한 신입 구직자들에겐 이러한 일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닐 것으로 보입니다. 네, 사실 어떤 능력을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지도 모르는데 여기에 경력직과 경쟁을 해야 한다는 건데요. 그만큼 경쟁력이 약할 수밖에 없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물론 기업 입장에서는 이러한 수시 채용 방식이 효율적일 겁니다. 연공 서열에 대한 부담이나 연봉을 동일하게 맞춰야 하는 등의 문제에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되고 또 많은 재정을 투입해 공채를 뽑고 그 뒤 신입직의 오리엔테이션을 거쳐서 교육을 시키는 일도 줄어들 테니까 말이죠. 하지만 그 사이 일자리를 필요로 하는 청춘들에게는 일자리의 기회가 조금씩 줄어들고 있다는 것도 분명 문제로 대두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점이 올해 하반기 채용의 분위기가 경직되고 침체됐던 진짜 이유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사실 저 때도 취업하기가 힘들다 했었는데 요즘은 점점 더 어려워지는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이용관 경제용어만을 쏙쏙 골라 소개하는 뉴워드 시간이죠. 네, 오늘의 뉴워드는 핑프족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핑프는 핑거 프린세스, 핑거 프린스의 약자인데요. 손가락으로 모든 것을 지시하려고 하는 공주나 왕자와 같은 사람을 이야기한다. 그렇게 이제 문어상으로 의미는 그런데요. 하지만 진짜 뜻은 또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충분히 쉽게 얻을 수 있는 정보도 찾아보려는 노력을 하지 않고 인터넷이나 이제 주변 인물들에게 먼저 물어보는 사람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공주나 왕자처럼 가만히 앉아 쉽게 정보를 얻고 싶다. 그런 거죠. 네, 그런데요. 특히나 요즘에는 인터넷도 발달을 했지만 스마트폰이 이제 많이 생기면서 이러한 핑프족이 더욱더 늘어난 것 같아요. 하지만 이러한 행동이 누군가에게는 얌체적으로도 비춰질 수 있을 뿐만이 아니라 자기 발전에도 전혀 도움이 안 될 것 같은데요. 그럴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고용계에서도 이제 이런 핑프족들이 있다고 하는데요. 바로 합격한 선배의 자기소개서나 인터넷에서 팔고 있는 그러한 소개서를 통해서 적절히 이제 짜깁기를 해서 자기 자신의 소개서로 탈바꿈하는 그러한 사례를 말합니다. 하지만 최근 이런 핑프족의 자기 소개서가 많아지다 보니까 기업들에서도 나름의 방법을 강구했는데요. 바로 AI를 도입해 자기 소개서의 이제 표절 여부를 판별하는 것이죠. 한국경제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신규 채용에 있어서 AI 활용 여부를 묻는 질문에 11.4%의 기업이 이미 활용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해마다 AI 자기소개서 심사관을 활용하는 기업들이 늘어나는 만큼 고용계에서만큼은 이 핑프족이 조만간 자취를 또 감추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네, 올해 하반기 채용에는 유난히 변화된 내용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AI 심사관도 늘었지만 채용 규모를 축소한 기업도 늘었죠. 네, 그만큼 신입 구직자들에게 이번 하반기가 혹독한 시기로 느껴졌을 것 같은데요. 고용 브리핑에서는 여러분들의 걱정을 조금이라도 해소시키기 위해서 발빠른 경제 또 고용 정보를 전해드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도 김종배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고용 브리핑 365였습니다.